안녕하세요. 채널한마 이현우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선거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도 좀 다르고 옷차림도 다릅니다. 이렇게 여름은 아니지만 더운 날씨 넥타이까지 답답해 보이고요. 아직은 상대적으로 시원해 보입니다. 두 사람 동네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로 벌어진 정치권의 지각 변동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광주에서 패배한 이후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 신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뉴 DJ, 새로운 김대중을 내세우며 호남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틀 DJ, 작은 DJ 또 불리는 하나갑 한반도 평화대전 총재 나와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리틀 DJ라는 말은 언제부터 붙은 별명이신가요? 예, 제가 그 초선 의원일 때 예.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면은 뭐 여야 간에 전부 웃으면서 대하더라고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한 의원 발언하면은 꼭 이 DJ 총재하고 의향이고 뭐 말투가 같아서 그런 친구 그러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신문사 기자들이 그렇게 써줬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저는 쬐깐한 초선 의원인데 말이야. 감히 말이지. 예. DJ라고 막 이런 말 쓰고 하니까 그 앞에 누가 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래 입 다물고 살았어요. 불경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보선 결과 보시고 예측 좀 하셨나요? 이 정도의 결과를? 예. 물론 이거 예측했어요. 저는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천정배 그 의원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하기도 전에 아니 천정배 지금 의원이 됐죠. 예. 만약에 새정치 공천을 받았더라면 예. 이런 지금 새정치의 불상사는 안 일어났겠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광주나 전남의 그 민주당원 중에 변화를 바라는 이런 이 세력들이 천정배 의원을 붙들고 예. 공천 신청을 새정치민주연합입니까? 나 그 이름 얘기가 힘들어서 말이에요. 예. 그럼 나 제1야당이라고 그럴게요. 그 제1야당에 공천 신청하지 마라 말이야. 우리가 너를 당선시켜주마. 이러고 말렸어요. 왜요? 그 천정배를 중심으로 당선시켜가지고 무소속 당선시켜서 민주당을 깨고, 제1야당을 깼다. 모색하자 이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겠다. 예. 그래서 이 천정배 의원을 못하게 말린 겁니다. 그래야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기 이제 광주 민심, 호남 민심 얘기를 하는데 예. 웃어야 될지 뭐 좀 말씀드리기도 좀 be란데인데 예. 어제 예. 엊그저께 광주에 뭐 술집들이 장사가 엄청 잘 됐다. 예. 뭐 축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제가 나오기 전에 예. 여기 채널 A 오기 전에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모두들 위하여 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것은 제1야당이 깨진 데 대한 환호성이었다 이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할 수 있죠. 예. 제가 아는 한 친노라는 표방하는 그 시민단체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광주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4.19나 5.18 단체까지 전부 천정배 의원 지지 성명하고 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110명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서명해가지고 천정배 민단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말씀은 천정배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새정치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결과를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속상한 대목일 수 있는데 물론이죠. 아니 근데 사실 성완종 게이트도 있고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도대체 왜 졌습니까? 이것은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야당의 전략 부재입니다. 그때 대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박근혜 심판론, 심판론 요것만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정권 심판론은 옛날부터 야당이 원래 그러니까 하는 거, 선거 때마다 세월호 사태 나고부터 계속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늘 쳤어요. 예. 그러니까 지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으니 필패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구나 이 광주서 바라는 것은 말이죠. 박근혜를 심판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뭡니까? 광주에서 바라는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판 당할 사람이 말이요. 박근혜를 심판해 주라 하니 그거 먹혀 들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심판이 아니고 새정치 심판이 광주 호남 민심이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천정배 의원도 총재님하고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 자체가 쇄신이 불가능한 상태다까지 예. 극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의 그 개파 패거리 패권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지난 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아주 고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또 최대 개파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해서 비노라는 개파는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잘 거기는 뭐 오히려 무슨 비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더 심각한 길이 멸렬한 사람들을 그냥 비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첫 번째, 개파 패거리 정치가 예. 아주 고질로 자리를 잡았다. 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 그럼요. 예.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 혹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뭐 여론들 보면 개파 패거리라는 게 자기들끼리 단합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민주화 운동하면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결국 기득권 지키기 위한 단합이죠. 아, 기득권. 예, 국민을 위하고 당의 발전을 위한 이 단합이 아니라 자기 개파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단합이기 때문에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그분은 어떻습니까? 친노는 그렇다고 치고 비판받는 부분은 개파 패거리라는 비판이 있고 예. 비노, 예. 친노가 아닌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서 질이 멸렬했다도 굉장히 심한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천정배 의원의 생각이고요. 예. 또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요. 어. 예, 그러나 이 비노가 당권 잡아가지고 이 선거에 책임지고 다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다 물러났어요. 성공 못했어요. 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박근혜 정부 이 심판 이걸 주장한 건 아니었죠. 때로는 주장했지만 예. 또 다른 정책도 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안철수나 이런 사람이 이제 합당해가지고 창당까지 했는데 결국 3개월 만에 작년 7월 13일 선거 패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죠. 그리고 책임져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예. 여러 대안이 나오는데 천정배 의원이 됐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예. 대안은 뉴 DJ, 새로운 김대중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남에 30군데쯤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뉴 DJ들 한데 모아서 경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재미가 예. 있는데요. 뭐 예. 리틀 DJ께서 뉴 DJ, 예. 새로운 김대중 예. 이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요, 천 의원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뉴 DJ라는 것은, 올드 DJ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 DJ만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올드는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뉴 DJ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추종하는 이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해석할 때는. 예. 근데 과거에 동교동 쪽이라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얼굴로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광주나 호남이나 이쪽에서 예. 내가 뉴 DJ 돼 보겠다. 예. 새정치 싫어. 예. 여기에 힘을 보태서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전남 광주의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예. 80% 이상이 말입니다. 현상 변경을 원하고 있다고 내 들었어요. 예. 새정치연합의 광주 전남의 당원들의 다수가 예. 바꾸자.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채널 A를 보니까 선거 끝나고 광주 가서 취재한 거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전부 나는 민주당원인데 안 찍고 말이요. 예. 이 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어서 천정배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원들이. 예. 음. 그러니까 이 당원이 주인인데
뭐 국가의 소위 그 국민이 주인 것처럼 주인이 싫어하는데 어디다 발붙입니까? 아, 주인이 싫어한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천정배 의원이 예. 그런 큰 구심점이 돼서 새로운 신당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예. 동력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그 천정배 의원 개인으로 봐서도 자기 정치력의 시험대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제1야당 의석이 130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0대 1이에요.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130대 1로 싸워 이겼네요, 어쨌든. 예,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변화를 갈망하는 대세를 등에 업은 사람은 천정배예요. 130사람은 그 대세를 못 따라갔어요. 예. 대세를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명분에 그만큼 뒤처진 것이고 모든 국민들은 그 명분을 지금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는 거죠. 예. 130대 1에 불과하지만 명분을 얻고 있으면 돌파할 수 있다. 예, 명분은 변화를 바라는 명분은 천 의원이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독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1야당에서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거 끝나고도 누가 책임진 사람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인재 영입에 관해서 천정배 의원이 자신감을 비추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당 새정치에서 절반을 빼왔으면 좋겠다. 예. 근데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빼오기처럼 느껴지니까. 문제는요. 예.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바라는 이제 호남 민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지. 정치 그렇잖아요. 요 다음에 내년이 선거인데 국회의원 또 할 사람 그거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천정배 의원 쪽에서 선별해야 돼요. 예. 자기네들이 그냥 선택해서 가지만은 안 받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그걸 주장해요. 이 정치인들이 당 바꿔가지고요. 뭐 이 당 저 당 하는 건 지금까지 뭐 이 흠잡을 일로만은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난 그 7월 13일인가 새누리당이 말이죠. 예.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해가지고 지역 사람을 공천했잖아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유명한 사람 공천해가지고 다 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 말입니다. 이 지지를 받고 보통 사람 중에 성실한 사람, 과거 정치인처럼 거짓말 안 하고 말이죠. 예. 성실하게 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 생활 정치를 할 사람, 이런 후보를 골라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소박한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고 호소하고 댕겨야죠. 그러면 변화를 바라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20년간 정치 그 단절됐다가 새로 시작했을 때 이거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전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에서 이런 정치적 변화를 기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예. 처음이다. 예.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기존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이 새정치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죠. 예,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천 의원이 말입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당할 생각 말고 예. 각 지역에 신망 있는 성실한 일꾼을 골라서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요. 지금 뭐 정의당이니 그런 몇 석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전부 해가지고 지금 이 19대 국회에서라도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3개의 교섭단체가 생기잖아요.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동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건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요. 야당이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개의 교섭단체가 있으면 말입니다. 합당하면 거기 두 단체가 합의해가지고 이 5분의 3인가요? 예, 그렇죠. 투표해가지고 그렇죠.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풍토를 개선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도요 더 좋은 이 정치적 봉사를 받으려면은 저는 이 천정배 의원이 그런 교섭단체 만들려고 나오는데 동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예. 맑아집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런데 야권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예. 그래도 지금 새정치 왜 양권 분열입니까? 잘했으면은 이 당을 뛰쳐나와서 입후보합니까? 이 한 가지 당이 하는 일이 국민의 지지 못 받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지 못 받아도 이거 분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같이 배 타고 가다 그거 빠져 죽을 겁니까? 살아 나와서 말이 다른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분열이라는 것이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는 경쟁을 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쁘게 보지 말고 아, 그럼요. 더 좋은 예. 봉사를 위한 그렇다면은 평생 영원히 우리 국민은 좋은 정치를 차지할 권리가 없는 거죠. 예.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왜 이거 분열입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 내 표주라고 나가는 건데. 경쟁이 심할수록 유권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시각으로 정치를 봤기 때문에요. 항상 불만스럽게 투표하고 제1야당이 제대로 말입니다. 그 행세를 못해도 예. 그 당을 지킨다. 분열하면 죽는다. 이러고 해왔잖아요. 그 대가를 받는 건 손해보는 건 국민인데 왜 거기에 집착해야 됩니까? 전 과감하니 말입니다. 언제든지 부당하면 뛰쳐나가 경쟁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군요. 아, 당연하죠. 예. 혹시 그러면 동교동계 예. 사실 뭐 DJ 김대중 대통령 하면 동교동을 떠올리게 되는데 동교동계의 원로분들이 혹시 천정배 의원 쪽에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큰 태풍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 저도 뭐 이 계보로 따지면 동교동 계보지만 예, 전라도 민심은요.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 참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지만은 동교동 개가 김대중 그만 팔아먹어라 이런 여론이 강합니다. 예. 동교동계가 김대중 정신을 독점할 수 없다. 물론이죠. 민심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물론이죠. 예. 전 국민이 대변해야 김대중 대통령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어떻게 동교동 몇 사람이 김대중 정신을 다 물론 대변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비노 쪽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노 쪽에 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좀 도와주는 듯한 형국입니다. 이 선거에 네. 지고도.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길 경기, 이길 선거 졌다. 네. 이렇게 짧게. 오히려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보니까 문재인 대표도 뭐 성명 내고 유은근 원내대표도 성명 내고 그랬는데 유은근 원내대표 얘기가 건 국민에게 반성하는 자세예요. 유인근 네. 원내대표 얘기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다 리피트 못하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국민의 판단이 옳았다. 아, 그럼요. 예. 국민이 주인인데. 예. 예. 근데 뭐 국민 얘기는 문재인 대표도 했습니다. 뭐 국민과 함께 굴하지 아니, 않고. 그런데 예. 거기 이 문재인 대표 얘기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데 상호 모순이에요. 예. 좀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대표. 무슨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강력한 한마디로 전달해야지 이것저것 섞어지면은 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예. 예. 그런데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 말이죠. 심판하는 거니 그걸 또 강조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심판하는 거 끝났다고 생각 안 한다 그랬던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예. 승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이러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악수가 화제였습니다. 예. 천정배 의원이 국회에서 다른 뭐 여당 야당 의원들하고 정말 반갑게 웃고 악수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악수도 안 했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저 국회의사당 그 안에서 모여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악수하게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특별히 문재인 대표하고 악수 거부하려고 천정배 의원이 악수 안 한 건 아닐 거요. 예. 국회 얘기하니까 예. 짧게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현안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앞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국회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런 식의 갈등, 80명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저 모습을 절박한 몸부림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으로 봐야 됩니까? 예, 우리 사회가요 민주화되고 예, 이 국민의 그 발언권이 세지니까 각계각층의 이 소위 인터레스트 그룹이 예,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받아서 조화시키고 소화할 그런 리더십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이 국민의 편에서 일하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국민연금 이것은요. 뭐 금년 공무원연금, 지나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씩 들어간다는데 또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100억씩 들어가는데 이건 세금 가지고 공무원 연금 그 은퇴 이후에 매개 살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느 국민이 다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건 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원칙은 마찬가지인데 야당은 이렇게 떠들었을 때 떠든 그 편이 돼줘야 요다음 선거에 내 편이라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를 위한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지금 공무원 노조 측이 반발하지만 예. 국가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계획에 관해서는 새정치가 오히려 새누리당과 협조를 타협해서 해야 해야죠. 된다. 예, 해야죠. 이건 개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음. 어떻게 국민들이 말입니다. 하루 100억이면은 내년이 얼마입니까? 3,650억 아닙니까? 예. 이것을 몇 조죠, 몇 조. 공무원 예, 예. 연금 주기위해서 세금을 국민들 보고 내라고? 예. 그거 안 돼. 세금은 말이죠. 이건 이 어느 일 부분만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세금이 돼야죠. 혹시 총장님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시듯이 저런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이런 갈등을 예.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예.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면 혹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정치력 같으면 이번 선거에 패하지도 않았죠. 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공권력을 말입니다. 그냥 너무 강하게 그렇게 대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국회의사당까지 쳐들어갈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이건 이 질서 거의 파괴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대표가 예. 자기 측근들하고만 친하다. 예.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총장님 대표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당 대표든 누구든 친한 사람하고 친한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한 사람하고 친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정한 인사를 하라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예, 예. 어찌됐건 문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이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선거에 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야당의 대표는 없었어요. 예, 없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는데 이 예. 조선조가 망할 때 예. 고종 황제가 아무것도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닥터 알렌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손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미국하고 일본은 태프트 카츄라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예. 한국을 포기한 후였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변한지를 야당 지도부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대처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 기득권이 주장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그럼 기득권을 버리고 남 탓하지 말고 개혁하라. 내 탓으로 해야죠. 내 탓이다. 예. 내 탓으로 해야죠.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천신정 얘기도 있었는데 예. 혹시 이번에 정동영 전 의원 낙선을 했는데 예. 거기 있는 국민 모임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예. 혹시 장기적으로라도 여기도 다 합쳐져야 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 생각이니까. 예. 예. 그러나 이 국민 모임은 이 정당으로 좀 존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결국 우리 정당이요. 구라파의 이 사회당들처럼 100년 역사를 가지고도 끈질기게 지속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탕 해먹기 위한 정당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선거에 가능성 없는데 누가 그 정당 끌고 가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몸도 불편하신데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반가우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난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가요?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매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딱 완성돼서 이것이 결과요 하고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제부터는 업적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처음이 공무원연금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 재보선 차기 대선의 판도까지 확 바꿔놨습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권주자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3.6%,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이 23.4%,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용호 화백, 이진권 경희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최정 변호사 모시고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관심이 눈길이 가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만났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조금 전에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두 분이 표정이 참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선거 끝나고 나면 승자 패자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좀 뭐 서로 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문재인 대표는 넥타이까지 다 하고 답답한 모습이고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거는 이제 그 촬영하는 찰칵하는 순간에 이제 예. 어떻게 됐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좀 서로 멋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 그 승패가 너무나 저 확연히 구분되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를 보기가 민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도 좀 보기가 그렇고 문 대표는 한 말이 또 많으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김무성 대표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파트너로서 문재인 대표께서 빨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이 정말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갈수록 정말 몰라보게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거 와중에 쓴소리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좋은 이 이미지가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예. 그 이후에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든지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쓴소리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잘한 것 같고 뭐 저런 자리에서도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좋은 거거든요. 예. 방금 서로가 이게 얼굴을 털려보고 있는 것은 정말 항상 그렇게 본 것은 아니고 보다가 가끔 따라볼 때 카메라가 딱 찍어요. 둘 사이에 이제 뭐 사이가 너무 불편하니까 둘 사이에 한 어. 사람이 꼈네요. 이제 중재를 하려고 꼈는지 모르겠는데. 예. 통해서 문재인 대표 사이에 중간에서 봐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 오늘 날씨가 무지 더운데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를 하시고 오셨네요. 예. 보통은 그 여당 쪽에서 이렇게 뽀글하게 정장을 그렇죠. 입고 예, 예. 야당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좀 이렇게 그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 문재인 대표로서는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준만이 하라고 하면서 이제 앞치마도 하고 예. 그렇게 굉장히 사실은 친서민적 뭐 실제로는 돈이 많지만 어쨌든 예, 두 분이 친서민적 이제 이미지를 일어서네요. 만들었는데 예. 그래도 웃으시는데요, 나란히 걸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래 사진만 그렇게 찍었다니까요. 옛날에도 그 DJYS가 그 후보 문제로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 꼭 그 양쪽 반대편 보는 것을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예. 찍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예. 많습니다. 오늘 화백님 그림 그려오셨는데 아무래도 재보선 결과에 대한 그림 같은데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새정치련에서 그 재보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0대 4. 0대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 대표 때문인가 하면서 그 문 대표 나대로 책임론. 부인이 예. 뭐 한번- 책임도 되고 하는데 많으니까 조금 여백을 둬봤습니다. 결론은 예, 문이니까 이 달이다. 보름달, 보름으로, 예. 보름달이라서 그 0대 4가 됐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해서 예. 너무 문 대표를 그 자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예,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번에 좀 힘드신데 또 뭐 회복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또 정치 능력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얘기하면은 끝난 거죠. 예. 이건 참패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는 승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한 번 더 성숙하시기 위한 그럼요. 기회가 되려면 이제 들으실 이 내용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화난 광주 민심 그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셔야지 문 대표께서 한 단계 도약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 뽑으셨습니까? 천정배 뽑았어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호남을 무시한 것 같더만. 아니 한번 바꿔보라고. 민주당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 나도 민주당 당원이에요 지금.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그렇지 그 문재인 대표도 여기 와서 유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질 않아요. 다음 그 대선에 혹시 나오게 되면 예, 뭐 뽑으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이 조금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신의가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일부 이런 국민들에게는 신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 부분,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주 유권자 몇 분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박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승패는 병가시 상사라고 그러는데, 예. 뭐 이번에 끝은 아니지만요, 문 대표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배워야 될 것은 많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더 충격적입니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를 했는, 보시죠. 지금 거의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두 사람 차이가 이게 단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4월 30일 일이네요. 예, 하루 사이에 이렇게까지. 아마 다음 주에는 골든 크로스가 됐을 가능성도 보이는데. 10% 차이가 예. 이게 0.2%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예. 뭐 거의 충격적인, 주가가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이 오늘 어색한 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뭐 최후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는 좀 총선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답답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 좋겠는데 정당 지지도도 참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올라가고 이것도 단 하루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뭐 여론조사가 모든 국민의 여론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 결과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18대 대선에 있어가지고 대선 마치고 나서 그 통합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판단에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번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뗀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훨씬 더 그 보고서에 빗댄다고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이런 판단이 조금 섰을 가능성이 큰데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이 28 전당대회 때 나왔을 때 출마 선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당을 살리는데 실패한다면은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는 그걸로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본인이 정말 크게 뼈저리게 큰 뭔가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좀 초점이 모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왜 저렇게 급격히 바뀌어지냐. 물론 이제 패배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뼈아픈 것은 지지 기반인 지역적 지지 기반인 호남, 광주, 예. 또 서울에도 관악을 같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자기 편들한테조차도 외면당했다. 이러니까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이제 새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김무성에 대한 재발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저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급등하고 급락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2002년 1월달 대선 후보 조사를 했을 때 노무현 후보가 2%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제일 높은 사람이 30%대의 고건 총리였습니다. 예. 근데 이건 지금 앞으로 총선만 해도 1년여가 남아있고 대선이 2년 이상 남아있는데 누가 어떻게 지금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게 정확한 그 부분은 아니다. 아마 저 앞에 지금 영상이 보이는 저 두 분께서 아마 경쟁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선거에서 예.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나도 얘기했죠.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면. 근데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더 무책임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하는 것이 일단 해법이다. 다 동의했어요. 그 사태를 시사하거나 이런 그런 거 없었다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시사라고 말했네. 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상상으로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호남에서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번 광주도 안 내려가셨잖아요. 다른 데 가시고. 엘리베이터 계속 잡고 계시면 고장날 텐데. 이 국민 세금이에요. 이전에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도부가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철수 의원의 답변에서 참 뭐랄까요? 저 무슨 저거는요 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바로 직전에 대표를 했다가 비슷한 일 때문에 사실상 그 끌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송곳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찔러본 건데 저거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앞서 한학갑 전 대표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문재인 대표를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를 왜 뽑았느냐? 뽑은 지가 2달 반밖에 안 됩니다. 예. 왜 뽑았느냐면은 당내의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친노 패권주의가 있으면 약간 호남 받잖아요. 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노가 아니라 친노 패권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도가 당을 지배하는 한 이거는 확장성도 없고 내부의 구심체도 없고 당내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는커녕 내년 총선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개파의 기억자도 없게 하겠다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로 나오는 모습은 무슨 뭐 사무부총장 뽑을 때도 아니요. 그렇고 공천도 그 그렇고 결과가요. 이 예. 결과가 당내 사람들을 포진하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채널은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에 근데 그거를 뽑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내년 공천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공천 지금 문제 때 문재인 대표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이번 재보선 결과 정도는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문재인 대표가 열심히 개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패배는 지켜봐라. 그럼요. 그렇게 당에서 그렇게 총회가 모아졌으면 이거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7월 달에 730 보선 결과를 두고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좀 전에 정창래 최고위원 이 얘기를 했죠. 기자가 그 사태를 시사하는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시사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맞아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 친노가 본인들한테는 정말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냉혹하냐라고 지적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큰 지적이 받는 것이고 만약에 작년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놓고 지금 와서 그런 모습에 결국 그 국민이 얼마나 궁금하겠냐 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일부 신문에서 봤듯이 이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전혀 불통이 있었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야당발 불통, 야당발 십상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친노 중에 비선이 어떤 지금 문 대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을 했지 공식 라인에 했던 이춘석 그 의원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그 납득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적 야권적 십상시 그쪽도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 좀 과한 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비판이 그런데 지금 패권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문 대표가 앞장서서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왜 둘 다 친노를 갖다가 공천을 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조영택 후보는 지난 이번 19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 구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태호인가 하는 분은 김희철이라고 하는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한테 지고 있는데 나중에 몰표를 던져가지고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제가 실패고 문재인 대표의 무능이다고 평가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말이 과한지 있게 네티즌 댓글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비판해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내가 그만두면 당 지도부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차라리 표류하는 게 낫겠다. 표류하면 누가 구해주기라도 하지. 이런 정도까지 비아냥이 나올 정도면 쓴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쓴소리인데 이렇게 봅시다. 쓴소리인데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비대위가 꾸려집니다. 또 비대위로요. 이 비대위는 지금 친노 개파주의,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 못합니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왜? 그 개파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문재인 대표 뽑은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무슨 능력이 좋아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번에 재보선은 졌으니까 내려와라고 말은 돼요. 말은 되지만 정말 이 당을 아끼는 이 정당의 제1야당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개파도 많네요. 보니까 입장이 다르고 사퇴 안 된다, 검토하겠다, 졌다, 고민하자, 입장 표명하자, 부글부글 흔들리진 않겠다. 참. 문재인 대표가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전번에 옛날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요. 그때 2006년 지방선거 때인가요?
부산, 경남, 울산에서 단 한 석 정도를 내가 만약에 못 얻으면 후보직 사퇴하겠다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10분의 1 넘으면 나는 무조건 말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내놓고 은퇴하겠다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문 대표도 역시 자기가 못 지킬 공약을 예사로 해놓고 그 다음 나중에는 언제 그런 공약을 했냐는 듯이 잊어버린 듯한 표정을 짓는데 정치 리더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러면 절대 저런 말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제 박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개파를 친노 개파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무슨 예. 뭐가 경쟁이 지면 나가버리겠다든지 뭐 내 정치 생활은 그걸로 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거든요. 바로 저런 것이 아까 광주 시민이 말할 때 신의가 없는 분이다 이야기할 때는 그런 문제인데 친노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분들은 지역적 기반 없이 이념적 기반만 있는 분들이고 광주나 이쪽에는 그런 이념적 기반보다는 지역적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이념적 기반을 가진 친노하고 또 지역적 기반을 가진 옛날 이 정치 세력하고 전부 같이 아울러져 있는데 이 친노 이 분들이 그동안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만 옳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나섰기 때문에 말하자면 광주 시민이다 이런 데서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계속 뒷받침만 하고 이용만 당하고 좋은 거는 당신들이 다 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조금 뭐 기분 좋은 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신데요. 이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아까 나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이번에도 지키셨는데 와병 중에도 정말 고산병 얻어가지고 누워 계시면서도 아주 특별 사면 콕 집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정말 대단한 정치 선거에 대단하게 개입을 했네요. 선거에 아주 대단하게 개입을 했군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선거 여왕이네요. 예. 대통령은 근데 선거 여왕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표가 몸통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겨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2년 반쯤 지나고 나면 대통령 아니에요. 자기하고 이거 상대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붙은 게 벌써 싸움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1년 반 만에 탄핵을 당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뽑은 거 3년 반이 남았는데 하면서 우리 당을 과반수 이상 시켜가지고 탄핵 부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라는 게 저는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아버님 선거만 4번을 해본 사람입니다. 다 이겼습니다만은. 사대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오늘 내것 많으시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2002년 광주입니다. 이때 광주에서 이인재 후보가 자기는 1등 한다 이러면서 갔는데 그때 지금은 나왔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뒤에서 다 공작을 했다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풍이 불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어떤 노풍일까요? 이번엔 노한 노풍입니다. 그래가지고 새 정치를 완전히 날려보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컷이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환한 바람인데. 딱 와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름도 나와 구름이 막 부는데. 잘 했다가 천정배 의원한테 주면 큰 선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문재인 카드, 문재인 다음 대망론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오는 얘기들 보면 문재인 대표 말고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심지어는 충남의 맹주로서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지만 주목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요? 그리고 아까 이화백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요 그때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가변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냥 다만
현재로서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걸 우리가 봐야지. 저기서 너무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이제 끝이다. 뭐 누구는 이제 승승장구다 이렇게 볼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지금 현재로서 어떤 그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이를 보는 것이지 실제로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흔들려고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진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를, 국민은 심판자지 국민이 왜 패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질타인 것이고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좀 기대하게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저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얘기 나란히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국민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비가 되네요. 예, 이게 좀 저희가 판정할 수는 없지만 김무성 대표께서 새로운 정치력을 보여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인정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의 저 화법은요 임팩트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앞서 하나갑 대표님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문재인 대표의 당 대표 문제는 지금 이제 이탈련 문제는 그런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한테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보고 난 다음에 승부를 던지자. 좀 더 보자. 그 기회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 그림을 천정배 의원한테 주고 오히려 천정배 의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광주의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말을 하도록 뒤에서 이거를 써준 그 참모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게 궁금한데 뭐냐면 아까 최 변호사 잘 지적하셨지만은 국민의 심판자지 국민이 뭐 패배하고 이걸 투표한 건 국민입니다. 그 점에서 우선 문 대표가 인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뭐에 굴합니까? 그럼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이 심판해준 데 굴하지 않고 국민한테 저항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인식을 자꾸 주변에서 누군가가 문 대표한테 자꾸 이렇게 잘못 코치를 한다면 우선 그 사람부터 좀 털어내야 문 대표가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을까? 예, 그분의 국민이라는 거는 지금 어느 칼럼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자기네들은 젊은 유권자들하고 대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법칙을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책 중에 이기는 그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 이기는 사람이 또 이기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거의 계속 패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대선 패배 승복 기자회견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그 버전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패배의 사슬을 어떤 식으로 끊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는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차분한 어떤 여당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정말 여당, 야당 정말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물타기라고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이번 전략적으로 보면요, 전략적인 승리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다음에 문 대표는 바로 전략적인 패배를 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원들 외유 자제하라. 예, 표정 관리해라 그런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상황에서 우리 관심 가졌던 게 성완종 게이트입니다. 그죠?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오늘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 얘기를 밝혔거든요. 한번 짧게 들어보시죠.
140회가 맞다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검찰에 먼저도 출두해서 수사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이병기 실장보다도 서영교 의원에게 눈이 좀 가네요. 굉장히 이렇게. 그동안에 그 이병기 실장이 한 두어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동안에 해명할 때 두어 차례 전화한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병기 아니, 실장이? 그렇지 않고 있는 거는 다 나는 그 정치촌 140차례 이래 한거 처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미 나왔던 그거 언론 보도 본인이 인정한 거는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는 저기 최근에 저 성완종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상황 이후에 구명과 관련해서 두어 차례 전화가 받. 구명과 관련해서만 두 번 받은 거고. 구명은 안 됐지. 지금까지 한 거는 전체적인 140차례 맞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 한 82% 정도가 이거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이 야당도 성완종에게 돈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정말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병기 실장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병기 실장으로서는 검찰이 부르면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예. 다만 이제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이제 매몰차게 몰아붙이는데 그 지금 여론은 보면 82%가 뭐 다 똑같은데 뭐 당신들은 더 깨끗하냐 이런 여론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보면 그 야당도 이번에 저 선거 패배 요인 중에서도 바로 그런 야당이 절대적으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럼 이 점에서 보면 그 야당이 너무 이제 판사가 된 것 같이 아주 뭐 요즘 제가 포청천을 다시 한번 즐겁게 보고 있죠. 중국 이제 판관 포청천 보고 있는데 너무 그 포청천 같이 저렇게 몰아붙이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정치 행태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왕구 총리 그 청문회 당시에 강희철 충남 향후회장에서 사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병기 실장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완종 회장과 3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다. 친하다. 그리고 140통 전화도 받고 뭐 오라면 나 검찰에서 받겠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약간 대집이 되는 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이병기 실장도 신임하는 사람인데 이쪽에서는 야당을 공격하는 쪽, 이쪽에서는 오늘 이병기 실장의 대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그 양동작전, 강원 양동작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병기 그 청와대 실장의 어떤 평생 살아온 어떤 스타일 자체가 저는 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쿨한 스타일이다라는 그런 평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마 이 총리의 어떤 대응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좀 전략적 선택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격을 했을 때 받아버리면은 사실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머쓱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허실실 전략인데 나름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날카롭게 찔러 보이지만 질문하는 당신이 그런 질문할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오히려 그걸 그냥 받아버리니까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그런 느낌을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공을 나오고 여기에서 받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내각에서는 적어도 여당 입장에서 잘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고 예.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거짓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 140차례 정도 전화 통화 기록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국민 앞에 진실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회가 맞다면 맞는 것이다라고 답한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대학 교수 한 분이 도성지 1대, 2대, 3대가 다 걸려 있고 영의정이 걸렸다가 낙마를 하고 관찰사가 4사람이나 걸려 있고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시국인데요. 뭔가 빨리 좀 수사를 하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모양새를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의 가장 키워드는 결국 신의, 정직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